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라랑입니다. 네, 오늘은 토픽 83회 53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53번 문제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53번 푸는 방법부터 표현까지 다 준비해 봤으니까요. 같이 공부하러 가실게요. 고고! 네, 83회에 나왔던 토픽 53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를 주제로 한 표와 그래프네요. 여러분, 토픽 시험에 인주시가 정말 많이 나오죠. 한국에 정말로 인주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인주시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인주시를 찾아가셔서 여행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주시는 없습니다. 가짜 도시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조사기관은 인주시 사회연구소이고요. 그리고 인주시의 가구 수와 그리고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인과 전망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53번을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으로 써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토픽 시험장에 가서 53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3단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53번을 쓰면 좀 더 빠르게 시간 내에 53번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어요. 53번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3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3가지를 확인해서 첫 문장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이 3가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1번 그래프의 특징, 증가했는지, 몇 배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찾아서 표현과 함께 특징과 표현을 합쳐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문장과 1번 그래프를 다 쓴 다음에는 이어서 다음 단계의 그래프의 순서를 생각하시고요. 그 순서와 이제 앞의 그래프와 뒤의 그래프의 관계를 생각해서 연결해서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우리가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은 뭐가 있고 또 앞에 있는 그래프와 뒤에 있는 그래프의 관계 순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앞에서 제가 문제를 보자마자 3가지를 확인하고 첫 문장을 써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설문조사 기관이 표에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대상이 표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로는 그래프의 주제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그래프의 주제는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와 있고요. 얘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기관과 대상은 문제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3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넣어서 첫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꼭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설문조사 기관에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그래프 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표현이 기본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표를 봤는데 기관이 있고 대상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상을 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설문조사 기관에서 그래프 주제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관은 없고 대상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빼고 이것과 이거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 그래프는 설문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그래프 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첫 문장을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방금 배운 표현을 바탕으로 오늘 문제 첫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세 가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기관, 대상, 주제. 자, 이 문제에는 지금 설문조사 기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인주시 사회연구소라는 설문조사 기관이 있네요. 두 번째, 설문조사 대상은 있나요? 대상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주제는 무엇이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주제는 인구시의 가구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관과 주제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표현에 넣어서 첫 문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기관, 인주시 사회연구소였죠. 이것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설문조사 대상은 없었죠. 그리고 그래프 주제는 요거였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인주시 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주시 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첫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1번 그래프로 한번 옮겨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쓴 다음에는 1번 그래프의 특징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1번 그래프였어요. 1번 그래프. 자, 1번 그래프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제목은 인주시의 가구수이고요. 그리고 2001년에는 15만, 2021년에는 21만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게 특징이고 몇 배? 1.4배. 네, 이런 거 빼먹지 않게 써야 한다가 이 1번 그래프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이 내용을 이제 표현에 맞게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조사 결과, 그래프 제목은 몇 년 얼마에서 몇 년 얼마로 여기서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 몇 배 증가하였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요거의 경우는 그래프에 써 있으면 꼭 쓰셔야 되고요. 얘처럼 1.4배 이렇게 써 있으면 꼭 1.4배를 써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써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여기서의 그래프 제목은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1번 그래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사 결과 한 다음에 1번 그래프에 대한 내용, 제목을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특징을 지금 이 표현에 합쳐서 만들어 볼게요. 조사 결과, 자, 그래프 제목 뭐였죠? 인주시의 가구수였죠? 인주시의 가구수는 이게 그래프 제목. 자, 몇 년 얼마였죠? 2001년 15만. 가구에서 2021년 21만으로 증가했죠? 21만 가구로. 자, 20년 동안 이건 제가 추가로 넣은 거예요.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20년 동안 1.4배 증가하였다라고 썼는데 요 그래프에서는 1.4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2번 그래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 때 3단계로 설명한 것 중에서 앞에 그래프와 뒤에 그래프의 관계를 생각해서 연결해서 써줘야 한다라는 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1번과 2번 그래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고요. 2번 그래프인데요. 1번 그래프는 인주시의 가구 수죠. 그리고 2번 그래프는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이에요. 선생님 생각에 1번과 2번 그래프의 관계를 보니까 1번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2번 그래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연결을 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2번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걸 잡고서 2번 그래프 내용을 써 내려갈 거거든요. 자, 2번 그래프 특징을 보니까요. 제목은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인데요. 보니까 1인 가구는 엄청 증가했어요. 그쵸? 2, 3인 가구는 조금 증가했어요. 그런데 4인 이상 가구는 엄청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특징을 봤을 때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했다 혹은 급증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2, 3인 가구는 증가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와는 반대로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혹은 크게 감소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네요. 요거 꼭꼭 기억해서 우리가 증가한 내용과 감소한 내용을 딱 분류시켜서 딱딱 보여주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래프의 기간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이 같다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설명할 때 매번 이렇게 이 기간을 다 쓸 필요는 없다. 한 번만 써 주어도 된다. 라는 점을 기억해서 이 1번과 2번 그래프의 관계와 2번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서 2번 그래프 내용 써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2번 그래프의 특징을 잘 기억해서 우리 2번 그래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관계를 봤을 때 1번 그래프의 구체적인 내용이 2번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표현으로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를 연결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번 그래프의 특징 기억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이 앞에 두 개는 증가하였고 뒤에는 감소하였다라는 것을 꼭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요 표현 너무 중요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그래프 제목은 몇 년 얼마에서 몇 년 얼마로 라고 해서 그래프에 결과를 적어주시고 뒤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급증하였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와 같이 이렇게 갑자기 확 증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증가하였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1번 내용과 반대로 감소한 내용을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 줄 때 반면에 뭐뭐는 반면에 라는 표현으로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올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크게 감소하였다, 급감하였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라는 표현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증가할 때 급증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뒤에는 이 감소하였다 혹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와 같이 약간 다른 표현으로 서술어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래프 어떻게 썼는지 같이 보실게요. 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저는 요 기간을 한 번만 맨 앞에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1인 가구는 15%에서 30%로 급증하였고 다른 표현으로는 크게 증가하였고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 3인 가구는 4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이렇게 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된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 이상 가구는 40%에서 20%로 크게 감소하였다, 급감하였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크게 증가한 거, 크게 감소한 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결과를 봤을 때 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설명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을 꼭 암기해 놓으시면 53번 그래프의 내용을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 바랄게요. 3번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래프를 보니까요. 원인과 전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요즘 토픽 문제에서 원인과 전망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잘 표현이나 공부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인 그래프 나왔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표현 알아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는,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이라고 쓸 수 있고 뒤에 서술어를 때문이다, 뭐뭐의 결과로 보인다, 뭐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합쳐서 적어볼까요? 첫 번째 표현으로 적어볼게요. 이는 20대의 독립이 증가하고 노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20대 독립 증가, 노인 가구 증가가 되어 있죠. 다음 두 번째 표현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립한 20대와 노인 가구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써보았고요. 세 번째 표현,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독립한 20대와 노인 가구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망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전망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제는 주제가 라고 시작하시고 뒤에 전망이다, 증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표현과 함께 그래프의 내용을 합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전망을 보니까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43% 이상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표현과 합쳐서 만들어 보면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43% 이상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표현으로 써 주었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써볼까요?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전망이 나오면 이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83회 5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53번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단계로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53번에 꼭꼭 필요한 표현들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 표현들 모두 다 암기해서 외워서 53번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